네,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중 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상승의 탄력도가 크진 않고요. 지금은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772.77포인트 지나고 있고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0.71% 내림세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또 마무리해야 될지 두 분과 함께 OX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빠르게 OX 종목부터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장중에 속보가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던 메디톡스였는데 보톡스 전쟁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주가는 어떨지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도록 하죠. 상승세 이어질까에서는 OX로 나뉘어졌는데 김태성 팀장님은 X를 주셨거든요. 네. 일단 이 보톡스 전쟁의 승소에 대한 기대, 평가는 현 주가에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1심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심이라서. 보통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1심, 네. 2심, 그 다음에 이제 3심을 통해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1심 끝나고 2심까지 정말 잊을만 하면 그때 2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1심에서 지금 승소를 한 메디톡스가 먼저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대웅제약이 가만히 있을 거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대웅제약 지금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이 매스컴을 통해서 공격적인 지금 이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저는 메디톡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대웅제약이 오히려 또 하락분에 대한 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고 있는 메디톡스는 추가적인 상승에는 어느 정도 좀 이 선반영이 모두 반영이 된 부분 대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한번 또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메디톡스보다는 만약 트레이딩 하실 거라면 네. 손절가를 잡고 대웅제약을 한번 트레이딩 해보는 것도 굉장히 고려해 볼 만하지만 저는 굳이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메디톡스가 이길지 대웅제약이 이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걸고 매매를 하지 못하실 분들 같은 투자자라면 저는 아예 다른 섹터를 보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다. 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박정식 대표님은 O를 주셨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1심 때문에 X를 주셨다면은 승소라는 거에 O를 주시는 겁니까? 승소라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요인이 기술적인.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일단 영업이익이 다시금 또 중과 추세에 놓여져 있어요. 지난 2020년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1년, 2022년 점차적으로 좀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졌는데 지금과 같이 이러한 이제 승소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기술적인 반등력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봉상 흐름을 보면 지난 2018년 이후로 계속 큰 하락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반등력이 최소한의 반등력으로 대략 2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미 이제 이슈적인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됐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16만 3천 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버텨주게 된다면 그 추후에 다시금 2차적인 상승력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또 프로그램 매수력까지 강력하게 지금 붙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쉽게 주가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O 주셨고요. 두 번째 콘텐츠리 중앙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까지 오르면서 미디어 콘텐츠 이제 시작이구나 싶었었는데 다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리 중앙은 기대작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하향되고 있거든요. 반등할 여력은 없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시죠. O로 일치가 됐습니다.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에는 3월 더글로리를 그렇죠. 기억하잖아요. 기대하고 있고 콘텐츠리 중앙은 어떨까요? 같이 좀 효과를 받을까요? 참 콘텐츠리 중앙 통해서 제가 지난해 여러 가지 이제 재밌는 작품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올해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이 컨텐츠 쪽 같은 경우에는 개봉하고 나서 이 작품이 흥행할지 안 할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더 글로리라고 하는 작품이 이 작품 출시 전에 화두가 됐었던 이 작품은 아니었거든요.
방영 이후에 이제 굉장히 후속적으로 반응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 지난해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가 나오고 나서 1화, 2화 시청자 수가 폭증하면서 이제 이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컨텐츠들이 중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러한 모습들을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작품 수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 22년도 4분기 실적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하회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주가의 부진의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만 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저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올해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도 실적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지금 덜어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대신 단기적인 뷰보다는 조금은 긴 뷰를 보면서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태양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화제작이 많은 거에 비하면 진짜 무거운 것 같아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언젠간 빛을 발하겠죠. 오,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SMCNC 보겠습니다. 하이브의 SM 이슈 때문에 SMCNC가 올랐어요. 지금 매수라는 단어가 참 어렵긴 한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시죠. OX 나뉘어졌고요. 일단 1차적인 그 급등 그리고 시세 분출은 나왔습니다. 현 구간에서 SMCNC X라는 거는 일단 이 기사 역할은 다 했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네, 이슈적 반영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내재적 가치도 충분히 다른 콘텐츠 관련주들에 비해서 좀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점을 찾아 나아가시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치면 또 급격하게 조정력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로 접근하기는 진짜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어찌 된 겁니까?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너무 궁금해서 여쭤봐요. 네, 일단 뭐 SM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SM 지금 12만 원을 결국에 이제 터치를 할 거냐 아니면 거기서 이제 어떤 뉴스들이 나올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플로어가 좀 기다리긴 하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SM이라든지 카카오만큼 화두를 몰고 다니는 섹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SM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매기세가 SM CNC로 옮겨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한번 내보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마감에 또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골라오셨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우린 밸브도 한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그리고 가전 및 2차 전지 부품 성장이 지속된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다 피팅 밸브 이야기가 나왔고 맞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부품과 장비가 갈 때가 됐다는 이야기 다 나왔거든요. 네. 어떤 종목인지 열어보죠.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DK락이 나왔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그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안점으로 사야 될까요? 네, 일단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 부품을 통해서 매출이 한 2천억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가전 쪽 부품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매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이제 이 매출이 급격하게 2021년에 성장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2년에도 그와 비슷한 매출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꺾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의 하락력으로 인해서 주가는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력도 우리가 월봉상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주봉상으로도 이제 20선에 지금 이격을 살짝 만들어 놓고 있고 옆으로 약간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력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또 시장에 또 반등력이 나타났을 때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많이 유입된 상황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신성 델타테크에는 아직까지 유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한번 들고 나와
보았고요. 매수가는 지금 8,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8,300원 제시해 드렸는데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이탈이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8,300원 제시해 드렸고 단기적으로 급등력이 나타난다면 9,300원 이상 충분히 찍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9,3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목표주가 9,300원, 손절가 8,3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앞서 제가 피팅밸브 이야기할 때 디케이락이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일단 제가 오늘 제 기준으로 봤을 땐 디케이락보다는 태광 혹은 뭐 성광밴드 이러한 기업들이 좀 주를 이룬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언급되지 않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좋습니다. 디케이락을 네.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앞서 이제 힌트를 피팅 밸브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디케이락이 피팅 밸브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업군에서 지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피팅 밸브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가 상승과 함께 이 플랜트 사업에 대한 이 수혜 확대 이것은 이제 피팅 밸브 쪽이 이제 받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뭐 디케이락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피팅 밸브 다수의 업체들이 모두 이제 동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가의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또 한쪽으로 기대를 거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 에너지 쪽. 유가의 가격이 오르면 원전이라든지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 혹은 수소 쪽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디케이락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에너지 관련한 이 피팅 밸브도 또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가라든지 전방 산업뿐만이 아니고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서도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기에 우리가 한번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또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지수 여파 혹은 이 매도 물량이 조금 강하게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11,000원까지 밀렸다가 아랫꼬리가 이제 강하게 좀 달렸는데요. 저는 이 11,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주요 포인트를 잡고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현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1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매물의 부담이 좀 있겠습니다만 이 가격대만 돌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15,000원까지도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한 만큼 저는 디케이락 뭐 변동성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는 조금 길게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저는 디케이락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의 매출도 굉장히 지금 잘 찍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투자를 해보시는 거 고려해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케이락의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마감을 산다 종목 들어봤고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닥은 보합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해외 증시와 함께 또 일정을 앞두고서는 불안감 속에 양시장이 조금은 밀리고 있어요. 특히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 더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의 낙폭이 그래도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버텨주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박정수 대표님, 동시효과 구간에서 눈에 띄는 특징 중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좀 휴스티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런 관광 계열 쪽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실적도 실적이지만 확실히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 송유관 사고로 인해서 LA 인근 롬비치 송유관이 기름이 새는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이런 관광 업체들, 휴스틸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상승력이 나왔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제 휴스틸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는 이유는 이번에 2022년 매출액이 1조 311억 원, 영업이익이 2,887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전년 대비 67.3%, 영업이익은 356%로 상당히 많이 이제 급격한 상승을 보였는데 역시나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와 가격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상당히 이제 10년간 저평가 상태에서 이런 실적 상승력으로 인해서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를 좀 찾아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10,000원 이상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지수는 0.67% 하락한 2,452.8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조금 강하게 나왔고요. 코스닥은 지금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772.54포인트 지나갑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